어둠은 진짜로 없는 것일까요? 밤에 불을 끄면 방 안의 모든 것들이 그대로 있는데도 우리는 마치 세상이 꺼진 것처럼 느낍니다. 왜 그런 걸까요? 과학은 말합니다. 어둠은 단지 빛이 없는 상태일 뿐이다.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저 감지되지 않는 결핍일 뿐이라고 하죠. 그런데 철학은 다르게 말합니다. 어둠은 우리가 모르는 모든 것들의 이름이다.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 그 공백을 어둠이라는 개념으로 감싸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궁금해집니다. 어둠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다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조용히 숨어있는 공간일까요? 오늘은 그 작고 거대한 질문에 대한 과학과 철학 두 가지의 시선을 나란히 놓고 어둠이라는 이름 아래 펼쳐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의 문을 열어보려 합니다. 과학에서 어둠이라는 건 아주 명확하게 정의됩니다. 로맨틱한 상상이나 철학적인 해석 같은 건 필요 없죠.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광자, 즉 빛의 입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감지되지 않는 공간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어둡다고 느끼는 순간을 떠올려 볼까요? 방 안에 불이 꺼졌을 때, 카메라 렌즈가 조리개를 열어도 아무것도 잡히지 않을 때, 센서가 신호를 놓칠 때, 이 모든 건 빛이 들어오지 않아서 생기는 반응입니다. 중요한 건 그 공간이 텅 비어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공기 분자도 있고 먼지도 있고 심지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기파나 방사선이 흐르고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빛이 없고 우리가 가진 감각장치들이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상태를 어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과학은 어둠을 어떤 실체가 아니라 결핍의 상태로 해석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감지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과학이 말하는 어둠입니다. 이 시선에서 보면 어둠은 마치 우리가 놓친 장면 혹은 측정되지 않은 데이터의 여백처럼 느껴집니다.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오는 게 아니라 애초에 어둠은 늘 그 자리에 있었고 우리는 그걸 빛이 떠났을 때 비로소 알아차릴 뿐입니다. 과학은 어둠을 빛의 부재로 보지만 철학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모호한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철학에서 말하는 어둠은 단순히 보이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알지 못하는 상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설명할 수 없고 이름조차 붙이지 못하는 영역을 어둠이라고 부르죠.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는 우리가 동굴 안에서 보고 있는 그림자들은 진짜가 아닌 빛을 막은 벽면에 비친 환영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어두운 동굴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일부만을 보며 그걸 전부라고 착각하며 살아가죠. 여기서 어둠은 단순한 시야의 제한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오해와 인식의 한계를 의미합니다. 어둠은 때때로 무의식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 기억 저편에 묻어둔 감정들, 혹은 아직 자각하지 못한 본능 같은 것들 말이에요. 또 어둠은 두려움의 상징이기도 하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긴장하고 멈추게 됩니다. 그건 단순히 안 보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이지 않으면 알 수 없고 알 수 없으면 대비할 수 없다는 불안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철학이 말하는 어둠은 세상의 끝이라기보다는 인식의 바깥, 우리가 아직 도달하지 못한 지식의 경계선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꽤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우리가 어둡다고 느끼는 순간은 사실 무언가를 더 알고 싶다는 욕망이 깨어나는 순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철학은 어둠을 무조건 없애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 진짜가 숨겨져 있다고 믿는 것, 그게 바로 철학의 방식이죠. 어둠에 대해 과학과 철학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해 설명합니다. 과학은 어둠을 측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하고 철학은 그것을 인식의 바깥, 즉 알지 못하는 세계라고 부르죠.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를 둘러싼 이 거대한 우주 역시 여전히 보이지 않는 것으로 가득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는 고작 5%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5%는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과학은 말하죠. 즉, 우주는 빛보다 어둠이 훨씬 더 많은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의 어둠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분명히 존재하는데 아직도 직접 관측되지 않았고 정확히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과학은 그 어둠을 밝히기 위해 수많은 장비를 만들고 수십억 광년 너머에서 오는 신호를 분석하지만 여전히 그 정체는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과학과 철학의 시선이 겹쳐집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과학은 그 질문에 실험과 수치로 다가가고 철학은 해석과 사유로 길을 찾으려 하죠. 어쩌면 진실은 그 둘 사이 어딘가에 숨어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측정되지 않는 것과 이해되지 않는 것. 이 두 시선은 지금도 우리가 우주를 바라보는 방식을 조금씩, 아주 조금씩 넓혀주고 있습니다. 빛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단지 보이지 않음을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감각의 질서 자체가 흔들리는 순간을 맞이하는 것이죠. 어둠 속에서 시각은 급격히 무력해집니다. 우리가 가장 의존하던 감각이 사라지면 남은 감각들이 깨어나기 시작하죠. 청각은 훨씬 민감해지고 작은 소리 하나에도 깜짝 놀라거나 누군가의 발소리를 멀리서도 인지하게 됩니다. 후각과 촉각도 마찬가지로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깨어납니다. 사라진 시각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뇌는 끊임없이 예측하고 상상하죠. 아직 보이지 않는 공간에 누가 있는지, 문 너머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미 어떤 장면을 떠올리고 있어요. 어둠은 그래서 두려움의 공간이기도 하고 동시에 상상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흥미롭게도 이런 감각의 재구성은 단순한 본능을 넘어서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을 바꾸기도 합니다.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않게 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스스로 그려보게 되죠. 그러니까 어둠은 우리를 막는 벽이 아니라 감각과 상상력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하는 배경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둠은 종종 막막하고 두려운 공간처럼 느껴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수많은 창작자들이 그 어둠에서 영감을 얻습니다. 밤이 되면 글을 쓰는 손이 더 부드러워지고 눈을 감고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캠퍼스를 채우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상상하게 만듭니다. 예술가들은 어둠을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은 캠퍼스 혹은 무대 위에 내려진 막처럼 바라봐요. 그 안에 무엇을 그릴지는 오직 자신만이 결정할 수 있죠. 문학에서 어둠은 인간 내면의 무의식을 탐험하는 장치가 되기도 하고 미술에서는 형태보다 빛과 그림자의 대비로 감정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영화 속 어둠은 분위기와 긴장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죠. 어쩌면 우리가 어둠을 비어있다고 느끼는 건 그 속에 무한한 가능성이 숨어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이 떠올리고 더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죠. 결국 어둠은 창작에 있어 결핍이 아니라 여백, 부족함이 아니라 가능성의 이름입니다. 어둠은 단지 빛이 사라진 자리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아직 닿지 못한 세계의 이름이기도 하죠. 과학은 어둠을 제거하려 하고 철학은 그 어둠을 이해하려 합니다. 하나는 눈으로 진실을 쫓고 다른 하나는 마음으로 진실을 기다리죠. 우주 대부분은 여전히 보이지 않고 우리는 그 속에서 단 5%만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찾고 있는 진실은 그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오래전부터 조용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둠은 두려움의 시작이면서 상상의 무대이고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질문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진실에 다가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정말 어둠을 이해할 수 있는 날이 올까요? 혹은 그저 평생 어둠을 해석하며 살아가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댓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